최근 증시의 가장 큰 화두이자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이익이 모두 전년 및 전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가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50%가 늘었다. 특히 저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은 2022년에 발표될 기업의 실적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서 웬만한 기업의 실적이 좋았던 2021년과는 달리 2021년에 이익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2022년에 발표되는 기업 실적의 그 증가폭은 예년보단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이러한 우려마저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사실 많은 그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제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일반 주주도 그렇고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다 보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그 좀 악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번에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그 이제 수율 문제, 그러니까 불량률이 65% 정도에 달았을 정도로 좀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공정 쪽에서 좀 차질이 벌어지는 이 문제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갤럭시 22 이제 최근에 발매된 갤럭시 22가 고스 시스템, 저는 사실 이게 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오래 쓰게 되면은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뜨거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기능을 좀 저하시키는 그러한 그러한 기능이 갤럭시 22에 적용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뜨거워진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을 저하시켰다. 이제 이것이 이제 모두에게 알려지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점이 최근 주가 약세의 큰 두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 두 가지의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부분에서의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었다라면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갤럭시 22는 이번에 이런 그 고스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아마도 예년 갤럭시에 비해서는 좀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1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이러한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죠. 갤럭시 22는 실제 판매되는 그 진척도가 아마 2분기 이상부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악재를 생각한다면 2분기에는 좀 스마트폰 판매가 저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은 들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갤럭시 22의 판매는 예년의 다른 그 제품과 별 차이가 없는, 오히려 더 좀 그 증가폭은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갤럭시 22의 그 고스 시스템의 이 문제가 삼성전자에서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갤럭시 노트 7을 기억하시나요? 이 갤럭시 노트 7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가장 큰 사고를 났던 게 바로 이 갤럭시 노트 7이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그러니까 얼마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갤럭시 노트 7이 폭발한다, 배터리가. 이제 그 이슈가 터지면서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판매한 그 2달
쯤 됐을 때 아예 갤럭시 노트 7의 판매를 중단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중국 베이징에 여행 갔을 때 그때 이제 생생하게 봤던 것인데, 당시 인천공항에서 이제 저기 뭐죠? 부스라고 하나요? 이런 걸 차려놓고 갤럭시 노트 7이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때는 그 제품을 쓸 수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통관할 때 갤럭시 노트 7은 못 들고 가게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한 불량품이었지요. 그래서 그때 삼성에서 다른 기종으로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 대여 서비스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때 짐을 붙이지 않습니까? 짐을 붙였을 때 그때 이제 배터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배터리를 붙이는 짐에 넣을 수 없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갤러리 배터리는 이렇게 비행기에서 들고 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붙이는 짐에는 아예 못 넣는 그런,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갤럭시 노트 7이었죠.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가 2달여 만에 불량품임을 인정하고 판매를 중단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그때 이제 그 공시가 10월 16일인가에 났었는데, 그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8% 정도 하락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이었는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그때 삼성전자가 참 믿을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때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판매를 중단함과 동시에 이제 샀으니까 그거를 계속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예 중앙에서 시스템적으로 갤럭시 노트 7은 업그레이드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쪽 부분에서의 엔지니어링적인 지식이 없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아예 갤럭시 노트 7이 기존에 이제 판매한 사람이 그 제품을 반납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제품을 쓸 수 없도록 중앙에서 업그레이드라든가 재반 오퍼레이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차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갤럭시 노트 7을 만들면서 들었던 비용까지의 손실을 다 감안해서라도 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던 일이었죠. 그 뒤로 나왔던 갤럭시 제품,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갤럭시 10입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갤럭시 10 아주 사용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고 참 좋은 제품이다, 이런 생각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저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자,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 지금의 갤럭시 22가 2016년에 갤럭시 노트 7에 비해서, 그때 이제 폭발 리스크가 있었던 그 제품에 비해서 과연 그때의 재림이냐 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저도 스마트폰을 거의 미국 주식까지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때도 늘 스마트폰을 이렇게 베개 옆에 놔두고 늘 보거든요. 그런데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서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 기기가 뜨거워진다, 그 정도로 제가 게임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론 게임하는 인구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불량품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소비자를 조금 기만했다, 이제 이런 걸로 좀 괘씸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는데, 과연 갤럭시 제품을 사는 구매층 중에 스마트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게임을 많이 하는 구매층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물론 제가 안 한다고 다수가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10% 정도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뭐 10% 많아야 15% 정도가 된다면 갤럭시 22의 이 고스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갤럭시 22의 판매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이 있겠는가? 아니면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6년 전에 갤럭시 노트 7처럼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본다면 이거는 너무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22가 현재까지 우리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꽤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제품인 것으로는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오랜 기간 약세를 보였지 않았다면 과연 이 고스 시스템의 문제가 이게 지금 그 이슈가 됐던 게 한 달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주주총회에서도 3월 중순에 거의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가 이제 들어갔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최근에 뭐 4월 들어서 나왔던 새로운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을 6년 전에 갤럭시 노트 7과 매칭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바꿔 얘기한다면 6년 전에 그 난리가 났던 갤럭시 노트 7의 이슈가 있었을 때에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 뒤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까지 쭉 그래도 강세를 보였던 사례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런 작은 흠결 이 정도의 흠결을 가지고 삼성전자 전체 기업의 펀더멘탈까지를 이렇게 낮게 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현재 삼성전자를 16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것을 거의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좀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고스 시스템 이슈로 인해서 갤럭시 22의 판매량에 급격한 뭐 저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과장된 생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원인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가 아니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우수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악재를 찾다 보니 고스 시스템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당시 갤럭시 노트 7의 이슈가 나왔을 때와 그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주가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전에 8만원짜리 이런 기업의 주가가 지금 뭐 어찌됐건 간에 6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의 악재는 반영된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려스러운 시각에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를 뭐 이렇게 하루 이틀 보유하려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는 기업에 대한 그 기본적인 시각은 이러한 자잘한 단기적인 악재에 흔들릴 기업이 아니다. 이 정도의 악재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판단이 부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가가 이제는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기를 사심을 가득 담아서 그리고 6년 전에 갤럭시 노트 7 사건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이 고스 시스템 이 문제는 너무 좀 과장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